예, 안녕하세요. 자, 김진원입니다. 사회복지 1급 시험,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6년 넘게 학과장으로 그리고 전임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뜻이 있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육사 1급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시험, 이 수험서 관련해서 수험시장의 교재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하고 또 기초문제를 전부 분석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제 1급 시험 모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죠?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사실 뭐 많은 돈 벌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사는 그죠? 예, 참 세상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야말로 소풍 같은 삶인데 그죠? 짭디 짧은 삶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쥐어보려고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손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의 이 가치를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야말로 그와 같은 직업을 또 갖기 위해서 우리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감사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배제자 그래서 사회적 배제를 뛰어넘어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 우리 열정이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서요. 자,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인데, 자, 1급 국가시험에 대해서 우선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교시에, 우리가 이제 요것은,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실천, 정책과 제도, 1교시, 2교시, 3교시가 요게 과목이에요. 시험 제도에서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목이 3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과목. 시험 제도로는 이게 3과목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 과목은 요것은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영역. 자, 영역이란 말이죠.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8개 영역. 자, 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에서 인행사와 조사론이 들어가 있고요. 실천 과목에서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제도 과목에서 정책행정, 법제를 보게 됩니다. 자, 영역별 몇 문제? 30문제씩 나옵니다. 그죠? 30문제씩. 그러니까 총 몇 문제예요? 2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교시 60문제, 2교시 90문제, 3교시 90문제. 그래서 240점 다 합치면 100점은 1점씩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건 객관식이죠.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그래서 60점, 90점, 90점 총 240점입니다. 자, 과락 기준을 보면은요. 과락 기준은 전체 4할입니다. 자, 40%예요. 그러면 과목당 4할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이제 과락 기준을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과락 기준이 40%란 말이죠. 과목당이에요. 이때 영역별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영역별로 한다면 인행사도 12점을 넘겨야 돼요. 다 12점을 넘겨야 하거든요. 영역별로는 30점에 40%는 12점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과목별입니다. 자, 60점에 40%는 24점, 90점에 36점, 90점에 36점. 무슨 말이에요? 조사론이 어려워가지고 조사론을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 인행사에서 24점을 넘겼으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과락은 느슨해요. 과락은 느슨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붙으라는 시험입니다. 그냥. 그죠? 그냥 붙으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24점, 36점, 36점입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법제론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 정책 행정에서 만약에 36점만 넘겼어도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락 기준은 느슨하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죠?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면 이제 자, 합격 점수는 전체 점수의 60%입니다. 합격 점수 전체 240점에서 60%니까 144점입니다. 아셨죠? 자, 144점이에요. 144점. 자, 144점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144점을 자, 나누기 8을 해보세요. 나누기 8을 하면은요, 자, 우리가 수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렵죠? 이거 8로 나누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나누면 몇 점이에요? 10, 18점이란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인행사 18점, 조사론 18점, 18점 쭉 맞으면 144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18문제를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격 전략 첫 번째. 자, 8개 영역을 골고루 18개씩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합격 전략. 자, 두 번째 합격 전략은, 자, 제가 합격 전략 알려드린다고 말도 안 하고 느닷없이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거 청기 누설입니다. 이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요, 7개 과목을 20점을 맞는다고 쳐보세요. 그냥 20개 맞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7개 영역을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거예요, 제가. 자, 영역별로 20개씩 맞춘다고 생각하면 몇 점입니까? 140점이죠. 4점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영역이 또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40점 영역별로 20개만 맞춰주고 7개. 그 다음에 한 과목은 포기한 상황에서 내리 1번으로 찍든 2번으로 찍든 3번으로 찍든 오지선다니까 30문제니까 오지선다니까 국가시험은 이 문항당 골고루 나옵니다. 답이. 그러니까 적어도 1번이 뭐 하나도 안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30문제에서 적어도 오지선다니까 6개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1번만 내리 찍어도 6개는 맞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설사 하나를 제꼈다 하더라도 1번 법제론을 그냥 안 보고 그냥 내리 쭉 찍어버리면 6개 맞아요. 그죠? 6개를 맞으면 146점입니다. 그죠? 이래도 합격을 해요. 눈 감고 찍어버려도. 그래서 이게 이제 1급 시험은 전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아셨죠? 1급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18개를 골고루 맞거나 또는 설사 한 과목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여기 20개씩 맞추고 하나는 내리 찍어도 맞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합격 전략에서 세 번째. 자, 보세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은요, 언제 도입됐냐면,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은 언제 도입됐어요? 이게,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이때 개정 사항에 포함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때 아주 중요한 거, 허가제에서 사회복지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인데요. 개인도 이제 신고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은 뭐 공부할 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시설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사회복지 시설평가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3년에 1회 이상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아셨죠? 시설평가가 3년에 1회 이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거.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그죠?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단 말이죠. 자, 이때 이제 국가시험이 도입됐으니까 도입되고 나서 200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2000년에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03년에 시험을 보려면 각 전공서적들이 집필하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양장본으로 단독저서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양장본으로 책을 출간했단 말이죠. 저도 전공서적을 몇 권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책에는 예를 들어 캐롤 길리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 책에는 캐롤 길리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내용의 깊이도 다르고 서로 또 넓이도 서로 다릅니다. 전공서적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학에서 스몰 A라고 하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분이 집필한 책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만약에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만 문제가 나와버리면 다른 대학은 피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은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는 뭐냐면 사회복지의 모든 전공 과목에 대해서 15개 챕터로 적어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하려면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다뤄야 한다 라고 하는 틀을 제시해요. 아셨죠? 그것을 각 예를 들어 인행사의 주요 저서 교수님들이 그 책을 주요 교수님들의 책을 같이 해서 교수님들이 대학교육협의회 교수님들이 같이 그 분야에 저명한 책을 쓰신 분들이 모여서 목차를 정해요. 그래서 15개 챕터로 보통 정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한 영역당 30문제씩 나오니까 15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다 15장씩 목차는. 그러니까 대략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1장당 몇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2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게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구하고 대략 우리가 이제 그냥 계산하기 편한 대로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장도 있지만 여튼 우리가 2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0문제씩만 확보하면 합격 점수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하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가 째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20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챕터 몇 장까지 공부하면 돼요? 15장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몇 장? 10장이면 끝나버려요. 그죠? 10장이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인행사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법제론에서 이거 판례 너무 어렵다. 판례 어차피 문제 나오면 한 문제나 2문제입니다. 많이 나왔을 때 2문제고 안 나올 때는 거의 또 안 나온단 말이죠. 판례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러면 거기를 아예 안 봐버려도 돼요. 어차피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죠? 한 11개 챕터만 공부한다고 치면 그러면 범위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8개 영역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전공 과목들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144점을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합격 전략 세 번째 이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처럼 제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낄 수 있는 부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144점을 넘기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봤습니다. 예,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실제 어떤 합격률을 보여왔느냐 한번 보면 1회 때는 67%였어요. 2회 때 그러니까 시험이 언제 시작을 하면 2003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회 때 67%, 2회 때 63%. 자, 3회 때 43%. 그죠? 42%, 25%. 자, 5회 때 한번 어려웠죠? 보니까. 그죠? 예, 좀 쉽다가 어려웠어요,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6회 때 46%, 7회, 그 다음에 8회, 9회. 자, 9회 때 14%까지 떨어졌습니다. 14%까지.
예. 자, 9회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0회. 그 다음에 11회. 이 11회가 이제 2011년에, 2012년에 시험을 본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9회 때 제일 어려웠는데 역대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9회 시험이. 불구하고 이제 그 14회 때, 그 14%의 합격률일 때에도, 이 제 시험을, 제 강의를 듣고 당시에,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제, 공식 홈페이지에, 예, 거기에도 이제 합격 소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셨죠? 절대 시험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요거. 아셨죠?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전에는 한 문항당 50초였는데 지금은 한 문항당 50초가 아니라 지금은 60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항당 1분이고 자, 그러니까 240분 동안 시험 보는 겁니다. 1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90분 시험 보고 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 합격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자, 공부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보면은요. 144점을 넘기는 시험이란 말이죠. 144점. 144점만 넘기면 됩니다. 더 많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고득점 맞았다고 상 안 줍니다. 상 안 줘요. 안 주고 뭐 나중에 취업했을 때 이 연봉이 높아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겹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기출문제 전체를 다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시험 11회 시험까지 다 분석한 결과 11회 시험 2012년 11회 시험은 거기 이제 제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 에듀피디 홈페이지에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전 범위로 이제 다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근데 전체 시험에서요 기출문제에서 인행사 같은 경우에 30문제에서 몇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였냐면 27문제가 기존 기출문제하고 겹칩니다. 3문제만 새로운 문제였어요. 3문제만. 그러니까 사실상 겹치는 율이 몇 프로예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90%에. 아셨어요? 그죠? 90%에 육박해요. 90%에.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전체 240문제에서 60%만 넘기면 되는데 그런데 겹치는 율이 90% 과목에 따라서는 좀 낮기는 하지만 평균 거의 한 80% 가까이는 대략 80% 가까이는 겹칩니다. 그죠? 그러면 6080이에요. 자, 겹치는 것만 풀더라도 60점 넘깁니다. 그죠?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급 시험은 당연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자라면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고 이것은 허들 경기나 다름이 없다. 허들. 자, 살짝 넘기면 돼요. 144점을 살짝. 아셨죠? 더 높이 넘길 필요가 없어요. 살짝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자, 그러면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이제.
제 이제 책인데, 제 책과 더불어서 사회복지, 여기 보시면, 자, 제 책에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정리가 우선 사회복지의 이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기초, 사회복지 방법론, 자, 사회복지 분야론. 이게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4가지로. 예. 그때 이제 사회복지 이해는 우리 책에는 일반론, 발달사, 이론과 사상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과목이 인행사, 조사론이 들어가 있죠. 방법론에서 실천, 기술론, 지역복지, 정책행정, 법제. 자, 이게 이제 시험 과목이죠. 자, 이게 1교시, 이게 2교시, 이게 3교시, 이게 1교시죠. 그죠?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면, 우리 책의 이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 강의는 지금 이게 OT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론 강의는, 공무원이나, 1급 시험이나 동일하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공무원과도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보면, 이렇게 8과목으로만, 이게 8개 영역으로 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 일반론, 발달사, 이론과 사상은 정책론의 영역이에요. 정책론. 아셨죠? 정책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순서 나갈 때, 제가 여기서부터 쭉 나가게 될 때는데, 이거 정책론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야론이 나오는데, 아동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아동, 노인, 아동에서는 아동복지법, 노인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그죠? 가족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여성복지, 의료 사회복지, 정신보건, 멘탈헬스,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교정, 산업복지 등 여기까지는 여기 자원봉사까지도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이제 여기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법제론의 영역입니다. 아셨죠? 법제론의 강론에 해당돼요. 개별법률에 해당돼요. 개별법률. 아셨죠? 그 다음에 재가와 자원봉사는 지역복지에 또 해당이 돼요. 지역복지. 지역복지에. 그래서 우리 책에 1급에 90% 이상이 일단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진 것조차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저는 1급 시험을요. 교재가 8권 모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권 모두를 집필을 했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책으로 출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중에는 다 각권으로도 뭐 각권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 권으로도 충분하고 1, 2, 3교시로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권당 400페이지 분량을 8권을 모두 법제로는 좀 더 500페이지 분량으로 해가지고 48에 32, 3200페이지 한 4000페이지가량의 원고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권으로 지금 묶은 겁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90%가 저기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제가 시험에는 나왔지만 빠진 부분들은 또 기출문제 분석에 추가시켰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론 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만 들으면 합격합니다. 아셨죠? 기출문제만 분석해도 이건 시험 합격이에요. 그냥 겹치는 일이 실제 이래요. 실제로. 실제로. 못 믿겠으면 제 최근 기출문제는 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거기 뭐 합격 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가 얘기할 때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있잖아요. 성취 경험이 있거나 대리 경험을 받거나 누군가 성공한 걸 받거나 그렇지만 언어적인 설득이나 정서적인 각성, 즉 깨닫게 되면 자기 효능감, 즉 나라면 저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성공에 대한 신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실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는 보통 이제 T자로 공부해라, 넓게 공부하고 깊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게 공부하는 건 전문성, 특히 과학적인 기반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목적, 우리의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결국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기본권에서 헌법상 이건 정책의 목표가 되겠죠. 정책, 생존권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이제 실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실천을 그렇게 나누니까요. 매크로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로 나뉘니까. 그래서 우리 OT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공무원 OT도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는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사회복지를 제가 거기다가 한 판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판 한번 보시면 한 판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1급 시험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급 시험과 관련해서 제 말씀을 드렸고요. 1급 시험에서 이제 그 기출문제가 1급 시험은 무엇보다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그간에 한 회당 거의 한 240문제씩 계속 나왔으니까요. 물론 1회, 2회 때는 300문제였지만 여튼 그때는 또 시험 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론이 이제 과목에 들어온 것은 3회 때부터 들어오거든요. 3회 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공부할 때 이 기출문제, 지금까지 쌓여있는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굳이 뭐 객관식이라는 등 모의고사 이런 게 현혹되지 마세요. 알았죠? 이론서와 기출문제입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1급은. 그리고 각 권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권이면 됩니다. 한 판에 정리돼요. 한 판. 계란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판이에요, 한 판. 그래서 한 판에 정리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제가 각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담으로 1학기 때 4과목, 2학기 때 4과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급 시험 아예 정규 과목에 거기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신대에서도 제가 특강을 나가가지고 강의도 해보고 또는 한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등등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대학원생들이 그 대학에 속한 대학원생들이 간혹 시험을 수업 받으러 와가지고 이거 한 권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오류입니다. 아니 그 시험은 60%만 합격하는 것인데 뭐 한 권이고 두 발이고 세 권이고 필요 없이 여기에 시험에 90%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한 권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뭐 각 권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 권으로도 충분하고요. 제가 이미 각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압축을 해놓은 거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다 표기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실제 합격의 길로 합격의 첩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아마 특강 기출문제 제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책에 내용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보통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5장, 13장 또는 뭐 책에 따른 13장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챕터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 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묶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해설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제가 역대 모두의 문제를 해설을 자세하게 다뤘다. 아셨죠? 그래서 분명히
그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건 제가 이제 합격의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이건 시장 강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내용이고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 솔루션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본 강의랑 기본 강의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그리고 기출문제 특강까지 같이 들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본 강의 때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자, 기본 강의, 이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